자, 예술제도론 시작합니다. 어떠한 글인지 몰라도 수십 개, 수백 개의 글을 읽어낼 수 있다는 건 뭐다? 여기에 배경 지식으로 읽는 게 아니죠. 요거는 어쩌면 공개할 수도 있으니까. 자, 대한민국의 인터넷 강사라든가 독서를 강의하는 모든 선생들, 그리고 나한테 배운 학원 강사님들, EBS 강사님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배경 지식으로 독서 지문을 수업하면 되나 싶어요. 자신이 수업 못하는 거, 요건 공개용이야. 자신이 수업 못하고 모르는 거 뽀록내지 말고 어떻게 문제 풀 수 있는지 문제 풀이용 독해를 하시든가 아니면 이 글에 대해서 정확히 읽을 수 있는 걸 하세요. 배경 지식이 수십 개가 뭐가 필요해. 그죠? 여기서 배경 지식 한번 넣어주면, 예술에 대해서 넣어주면 이 문제가 잘 풀립니까? 시간만 걸리지. 효과적으로 갑시다. 원샷 원킬. 수능이란 그런 제도입니다. 배경 지식은 나중에 시간 넉넉할 때 책 한 권 읽고 몇 시간, 며칠 동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요. 80분 안에 다. 그것도 수능 독서는 35분 전후로 다 풀어야 되는데 그걸 언제 배경 지식을 집어넣어? 그죠? 자, 시작합니다. 오케이. 자, 요거 1, 2, 3으로 좀 한번 하시죠. 자, 첫 번째 문단인데 처마주술이라서 처음과 마지막 단락이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마지막 문단 가는 게 부담이 되면 최소한 처음과 마지막 문장 정도는 좀 확인을 하라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쭉 보니까 오 마이 갓, 여기가 첫 문장이네요. 겹문장이겠죠. 되면서 최소한 겉으로 보이는 게 종속적으로 면화, 고요, 만화지니까 종속적 연결 문장이네요. 최소 2개, 아마 앞에 보면 더 잘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르지 못했다. 부정적 서술어는 거의 대표적인 핵심이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주장이 대두되었다. 그 다음에 환기했다. 자, 이러한이라고 하는 거죠. 상황에서 예술 제도로는 여기 보이네. 70년대에 등장한 예술 제도로는 그죠? 1970년대에 등장, 시간이 나오면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간이 있는 부분에서 개념은 형성이 된다는 거. 예술 제도로는 모든 예술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를 시도하며, 자, 여기일까요? 모든이니까 100%죠. 예외는 없죠. 수학적으로 보면 and에 해당이 되고, and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포괄적인 정의를 시도하며 예술적 지위를 결정하는데 사회적 맥락이 중요하다는 점을 환기했다. 여기까지죠. 모든 자가 들어갔으니까 여기 있는 요소들은 다 밑줄 쳐야 된다. 모든 자가 들어가면 해당 내용의 내용 요소는 모두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봐야 돼. 이 짧은 문장의 거 10개가 쪼개져 있으면 그 10개 다 쪼개진 거 다 해야 돼요. end요. 얘가 다 독립으로 움직이는 애들이라서. 자, 들어갑시다. 모든 예술 포괄적인 정의를 시도하며, 정의를 시도죠. 포괄적인 건 저기에서 뺄게요. 예술적 지위를 결정하는데 사회적, 그죠? 사회적 맥락이 중요. 요게 한 가지 내용이더 예술적 지위를 결정하는 건데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적 맥락이 중요하다 해서 요게 두 번째로 가는 게 맞지만 예술적 지위를 결정하는데 맥락이 중요하다 해서 요때는 요걸 2번, 요걸 3번으로 좀 고쳐야 됩니다. 일반적인 거는 방금처럼 하나, 둘로 가야 되는데 모든이 없었다면 근데 이때는 정의, 요소를 받아요. 정의를 시도하는 것, 지위를 결정하는 것, 사회적 맥락이 중요한 것, 이 세 개를 다 갖고 있어야 된다고. 모든은. 그죠? 그래서 모든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다면 논리적으로 저 요소들을 다 갖춰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술제도로는 알았어. 1970년대 예술제도로는 등장을 했어. 그럼 얘는 뭔가라고 하는 거죠. 얘는 뭔가 정리해야 되지. 자, 예술제도로는 해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여기죠. 여기 바로 앞에 하나 있잖아요. 예술을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여기 요렇게 온 거잖아. 게임 끝났지. 예술에 대한 개념은 하나로 정의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술의 개념을 새롭게 바로 요게 요 부분이에요. 자, 첫 문단 만약에 이렇게 밑줄로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된다면 적으세요. 손가락은 뭐 하라고 있어? 적으라고 있는 거야. 자꾸 활용을 해줘야 되죠. 자, 첫 번째 문단. 예술에 대한 제도론을 먼저 쓰고 싶지만, 물론 마지막 봐서 만약에 저는 예술 제도론을 먼저 봤으니까 이걸 먼저 쓰고 싶은데,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예술에 대해서 포괄적인 정의, 좀 써놓은 게 포괄적인 정의를 시도하고, 그죠? 다음 두 번째, 예술적 지위를 결정하는 거죠. 지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세 번째, 사회적 맥락이 중요하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정리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 단락이 중요하니까 아낌없이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런 것들이 바로 뭐라고? 예술의 개념을, 그죠? 예술의 개념을 여러 가지로 정의하는 거죠. 예술의 개념 정의를 이렇게 세 가지로 했다고, 예술제도로는. 다시, 예술제도로는 이렇게 예술 개념을 어떻게 새롭게 정의를 했어. 기존과 다르게 새롭게 정의를 했어. 포괄적으로 정의하려고 했고 지위를 결정하고 맥락이 중요하다는 점을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이 뜻이에요. 그죠? 네. 예술 제도론의 예술 개념 정의는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 바꿔서 정리해도 되죠. 같은 의미가 되니까. 다음 두 번째. 따르면에서 여기 따라서. 자, 요 결론의 접속어가 앞에 있으면 과연 결론이 되는 건가요? 핵심이 되는 건가요? 미꾸라지처럼 한번 얘기할게요. 네. 법꾸라지가 있고 학꾸라지가 있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 양비론, 양시론이면 되죠. 따라서가 앞에 있으면 결론의 접속어의 기능을 하나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잘 빠져나갔죠? 오어의 개념으로 가는 거니까. 자, 따라서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한번 예를 들게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 한번 맛을 봐. 자,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것을 예술작품 만들어서 사회적 질서를 파악하고 제도로 정의할 수 있다면 그 기준으로 예술과 비예술을 구분할 수 있다. 자, 여기서의 따라서는 뭡니까? 결론. 주제예요? 아니면은 예시 설명이에요? 예시 설명이나 부가 설명이에요? 예시 설명이나 부가 설명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는 앞 내용을 설명한 거죠. 앞 내용 정리하는 내용일 뿐이에요. 전체 주제가 아니다라는 내용이지. 결론의 접속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건 따라서라는 저 워딩만 본 거고, 저 배치 전반주에는 앞에서 따라서가 있으면 앞 내용을 정리한 거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거기에 매몰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후반부에 있는 거. 무조건 우리나라 말과 문장은 뒤에 나오는 놈이 진퉁뱅이에요. 뒤에 나오는 것이 주인공이니까 헷갈리거든 뒤에 나오는 놈을 먼저 더 확인을 해라. 뒤에 거 보고 판단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문제. 규칙과 절차는 예술작품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본적인 요소에 해당이 된다. 자, 기본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에 있어. 기본적인 요소가 뭐라고? 규칙과 절차야. 아마 좀 다른 게 나올 거예요. 다음 첫 문장 봅니다. 예술 제도론자에 따르면, 예술 제도론 앞에 있으니까 1문단이죠. 1문단, 중심 화제를 이어서 설명을 하는 거야. 설명을 하는데, 예술 작품은 예술가 감상자의 활동이 마지막 문장과 비교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기본적인 규칙과 절차에 따라서, 자, 규칙과 절차가 있죠. 다시 한번, 감상자의 활동이 규칙과 절차에 따라 통합된 사회적 실천을 통해 생겨난 것이다. 그래서 통합이 되고 실천을 통해서 생겨난 것, 요 정도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따라서 이걸 통해서 자세히 정리하거나 추가적으로 얘기하는데 그에서 만들어지는 사회적 질서를 파악하고 질서의 특징들을 정리해 줄 수 있다면 특징을 기준으로 예술과 비예술을 구분할 수 있다 해서 앞 내용을 정리한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네, 확대 상술이라고 하죠. 자세히 설명은 정리 또는 상술의 기능까지 갖게 되네. 추가적으로 확장해서 설명하고 있잖아. 예술 제도론자는 한 번 더 정리해서 적이는 것, 어떤 것을 예술작품을 만들어준 사회적 실천의 체계를 예술계라고 부르며 이런 것들은 좀 주목해야 되죠. 자, 사회적 실천의 체계를 규칙과 절차, 예술계는 규칙과 절차, 그죠? 예술계는 규칙과 절차에 의해 움직인다는 점에서 종교처럼 하나의 사회적 제도라고 주장을 한다. 규칙과 절차는 예술작품 가능해주는 기본적인 요소다. 규칙과 절차는 예술의 기본적인 요소이다. 얘를 마지막으로 소주제로 잡아도 되죠? 되죠? 얘랑 소주제가 좀 다를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은 중심화제는 놓치면 안 되지. 예술 제도론자예요. 예술 제도론자에 따르면, 그죠? 예술가와 감상자의 활동, 퉁칩시다. 예술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규칙과 절차에 따라 통합된, 규칙, 이렇게 할게요. 네, 규칙과 절차에 따라서 다 써보자. 통합되고, 네, 실천을 통해서 발생이 된 것이다. 거의 설명 끝났는데 마지막 볼게요. 여기서 필요한 건 뭐야? 규칙과 절차는 예술 작품을 야생하게 하는 기본 요소이다. 예술의 기본 요소이다. 그죠? 여기 있죠? 여기 또 뭡니까? 그 통합대에서 네, 생겨난 거죠. 실천으로 생겨났다. 마무리는 해주고 가야 되죠. 자, 예술 제도론자가 본 예술이 생겨나는 거죠. 예술이 생겨나는 것에 대한 특징을 얘기하고 있네요. 제도, 규칙과 절차를 통해서 생겨난 것이다 라고 본 거야.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술 제도론자, 일반적인 관점이 아니라 예술 제도론, 예술 제도를 따르는 그 사람들, 예술 제도론에서 볼 때는 모든 예술의 감상과 창작 활동은 규칙과 절차를 통합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거야. 규칙과 절차에서 생겨난 거야. 끝. 다르죠? 이 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모든 설명을. 키워드가 이렇게. 예술 제도론자는 에서 요거를 뭡니까? 요 규칙과 절차, 실천 체계라고 돼 있죠? 여기에 또 물건으로 줘서 실천 체계를 뭐라고 그랬어? 예술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살을 붙여야죠. 예술계가 여기서 메인으로 가면 안 돼. 몰라. 작은 따옴표니까 예술계가 핵심일 거야. 그럼 예술계 파고 들어가야든지. 그런 식으로 읽는 방식인데, 근데 진정한 핵심은 뭐다? 얘가 키워드잖아. 이걸 잡을래? 예술계를 잡을래? 이걸로 함정 판다고. 나도 여기서 함정 파서 문제 낼 것 같아. 예술의 기본 요소라고 떡하니 마지막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얘를 무시하고 낼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문장에서 기본적인 요소죠. 기본 본질적인 요소란 얘기잖아.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규칙과 절차가 규칙과 절차를 통해서 생겨난 건데 규칙과 절차는 예술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야. 본질적인 요소야. 실천을 하는 것은 예술계와 관련된 개념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사회적 실천 체계잖아요. 예술계, 개니까 체계고요. 예술계가 체계고 규칙과 절차에 의해 움직인다. 다시 한번 나오고 있잖아. 규칙과 절차에 의해 움직인다. 반복하고 있으니까. 정리를 잘 합시다. 아마 받아보시고 짧은 시간 내에 제작하시느라 그럴 거야. 아마 출제자의 의도, 그 다음에 이거를 정리하는 자의 어떤 내공을 좀 볼 수 있는 걸 거예요. 저 워딩으로는 조금 예술 제도론에서 본 예술 작품의 발생까지 있죠. 교묘하게 잘 피했죠. 예술 작품 어떻게 발생된다고? 규칙과 절차를 통해서, 규칙과 절차의 실천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이해해야 돼. 요 발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키워드 씁니다. 규칙과
절차에 따라서 절차를 실천하는 데에서 발생을 한다라고 봐야 되죠. 이 발생이 요거야. 그 말을 이렇게 써놓은 것뿐이야. 그래서 키워드 핵심어 중심으로 정리하라라고 얘기한 거고요. 세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 있으면 가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이죠. 그래서 이런 그 연습 예문들이 있으면 소주제가 있는 거를 좀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것이 맞는지 그때그때 좀 확인을 빨리 하라는 의미예요. 원래는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보는 것이 더 실력을 키우는 데는 좋으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내가 그걸 빨리빨리 맞고 틀리는지 확인해서 교정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 좀 활용하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문단으로 갑시다. 세 번째 문단으로 갑시다. 예술 작품은 뭔지는 모르겠어. 그리고 상당히 길어. 상당히 길면 어떻게 된다? 핵심 요약할 내용이 그만큼 많아질 수도 물론 있겠지. 그러나 핵심 뭐라고? 문단별로 하나라고. 자, 이런 게 되죠. 예술 작품은 예술계라는 앞에 예술계가 있는데 예술계라는 사회적 실천의 맥락 들어있으면 예술 속성은 그 사회적 맥락, 자, 사회적 실천의 맥락 속에 들어있으며 라고 하는 것은 뭐니? 이 문단의 핵심 속성이잖아요. 핵심과 그 속성. 여기서 대놓고 정리를 해주고 있네? 여기 있잖아. 규칙과 절차를 통합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예술이 생긴다고 예술제도론자가 봤고, 그러한 실천 체계를 예술계라고 해. 예술과 비예술로 나눌 수 있어.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면 읽어도 되잖아. 예술, 비예술 나누는 거, 못 나누는 거, 그거 우리가 절실하게 지금 필요한 거 아니니까. 그죠? 다음 갑시다. 이 문단 정리를 해놨어요. 예술 작품의 속성은 본질적인 것은 그 사회적 맥락, 자, 사회적 맥락의 함수에서 도출이 된다. 왠지 나는 요거 중요할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문장이 지금 중요성을 여기에서 갖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장에서 중요성을 가질 수 있다. 그죠? 네. 왜? 요 뒤에 보니까 만일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만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예시적인 거잖아. 저거는. 그래서 저 예시적인 것 보니까 저 첫 번째 문장이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겠군이라고 좀 개념을 갖고 가면 될 것 같아. 해서 속성은 어떤 대상을 다음과 같다 해서 예시죠. 해서 예시적인 거는 최대한 빠르게 좀 넘어가세요. 최대한 빠르게 좀 넘어가자. 그래서 사회적 맥락을 쭉 가서 X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쭉 가서 X가 노조 사문한다는 것을 한다. 그래서 또 여기 있고 또 예를 들어라고 하는 거죠. 또 예를 들어가 있으니까 쭉 가서 예술가이다. 그래서 예시가 어디에서 끝난지를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서 예시가 끝나는지 쭉 봐서 넘어가자. 수많은 부분을 건너뛰어서 결론을 먼저 보자고. 그래서 3문단의 속성,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서 뭔지 한번 봅시다. 쭉 넘어갑시다. 3문단.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감상자에게 달려있다. 앞에 있는 내용에서 이어진 거죠. 예술 제도론자는 그렇죠? 여기까지가 예시적인 내용이에요. 예시적인 내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거 빼고 그 다음만 봐도 된다는 얘기지. 자, 예술 제도론자는 예술 제도론 두 번째 문단에 있었죠. 요거 자는 이렇게 해도 되고 이 일상적 상호작용이 익숙한 단어 나오지. 규칙과 절차에 따라 움직이고 그 규칙과 절차 안에서 역할에 의해 통제되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감상의 후보나 지위 부여같이 친숙하지 않은 말로 상호작용을 묘사한다. 여기가 중심 문장이네요.
중심 단어로 체크가 되면 매우 땡큐지만 이렇게 길게 있을 때는 거기에서 그죠? 그죠? 네, 이렇게 중심이 되는 문장에서 핵심을 정리합시다. 그래서 똑같이 가요. 예술 제도론자는 일상적 상호작용인데 요거는 밑줄. 자, 일상적 상호작용이 규칙과 절차에 따라 움직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일상적 상호작용이 규칙과 절차에 따라 움직이고 해서 이 규칙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거네. 그래서 규칙과 절차가 일상적인 상호작용이에요. 일상적인 상호작용으로 움직인다 라고 하는 거죠. 움직이고 규칙과 절차 안에서 역할에 의해 통제되는 방식의 주요를 기도록 묘사한다 해서 움직이고 요렇게 밑으로 합시다. 이것도 뭡니까? 상호작용을 묘사하는데 결론 먼저 쓰고 가는 거예요. 상호작용을 묘사하는데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어떻게 워딩을 하고 있느냐. 저기 보니까 규칙과 절차에 의해서 규칙 절차니까 저기 있네. 규칙과 절차에 따라 움직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안에서 역할에 의해 통제가 되는 역할 통제라고 써놓을 거야. 역할에 의해 통제가 되는 방식의 주를 기울이도록 묘사한다는데 얘가 중요한 거야? 아니지. 우리가 필요한 건 뭐야? 일상적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규칙과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죠. 움직이고 역할이죠. 네. 그 역할에 의해 통제가 되는 것이다. 통제되는 것, 움직임, 요거잖아요. 움직임 똑같은 키워드로 연결되고. 소주제 끝. 앞에 그 수많은 예시를 다 이해하려고 하면 핵심은 놓치게 된다. 만약에 내용을 이해하고자 하면 이렇게 핵심을 봐야 되고, 문제에서 저 만일 부분이라든가 그 예시적인 부분을 밑줄 쳤다면 그 문제 풀기 위해서 읽으세요. 핵심이 파악됐으면 여기 핵심 뭐니?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은 같은 내용이에요.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은 규칙과 절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질문을 이렇게 던질 거야.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은 피상적으로 같은 내용 얘기하니 다른 내용 얘기하냐면 같은 내용이요라고 쉽게 대답할 수 있는데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니 물어보면 바로 대답 나와야 돼. 규칙과 절차예요. 예술에 관련돼서 예술 제도론에 관련돼서 규칙과 절차를 바탕으로 해서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논점 안 벗어난 거예요. 이렇게 봐야 돼. 어떤 대상을 예술 작품을 만드는 규칙과 절차에서 규칙과 절차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것보다는 요거죠. 요렇게 써놨는데 요거의 핵심은 뭐라고? 여기 있는 요 모두가 예술 제도론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예술 제도론자라고 처음부터 쓰고 있으니까 같은 맥락이라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문단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술 제도론이라는 것이 어떠한 특징과 의의가 있을까? 여기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예술 제도론 이전의 예술 이론들은 의미 있는 형식 표현, 미학적 같은 예술 대상의 이전의 예술이죠. 세모로 구분할까요? 내적 속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예술의 사회적 차원에서의 주의를 거의 기울이지 않았다. 사회적 차원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지. 요것만 이렇게 연결하면 되잖아. 예술 제도로는 과거와 다른 거네요. 예술 제도로는 그런 예술 대상이 제시를 뒷받침하는 규칙과 절차, 지정된 역할에 따른 사회적 실천이 있으며 교육에 따라서 예술적 지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증을 관한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해서 굳이 뭐 저거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예술 제도론의 특징이라든가 의의를 제시한 거는 쉽게 알 수가 있어. 그런데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좀 하는 거 예술 제도론인데 그럼 이전의 예술은 그죠? 네, 이전의 예술은 어떠했었나? 라고 할 때 이전의 예술은
내적 속성에만, 내적인 거에만 초점을 맞췄어요. 자, 요거 똑같은 지문으로 수능형 문제로 비틀어서 냈다고 치자. 그럼 예술제도로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를 유추해 보세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걸까? 사회적 차원에서의 주의를 거의 기울이지 않았다니까 X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내적 속성에 초점을 맞추니 안 맞추니 예술제도로는? 거의 안 맞춰요? 어디에 있어요 그게? 그런 제시를 뒷받침할 규칙과 절차, 지정의 역할, 사회적 실천이 있으며 규칙과 절차 안에서잖아요. 생성되었는지 여부가 예술적 지위에 중요하다는 간주에서 초점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다 갖춰 내외 겸전이라고 얘기해요. 내적인 것도 당연히 따지면서 그 규칙 절차 안에서 생성되었는지에서 그 내적인 요소도 하면서 외적인 바로 뭡니까? 규칙과 절차라고 하는 이 외적인 요소가 뭐라고? 규칙과 절차예요. 규절이라고 하는 게 규칙과 절차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그죠? 저기는 사회적인 실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확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평가를 내리는 것이 겸한 거예요. 이렇게 감상도 해보세요. 만약에 여기서 내적인 거에 초점 맞췄다면 예술자는 외적인 건가? 대조가 아니라 여기서 확대된 거잖아. 이전과 다른 점이긴 하지만 확대된 대조예요. 그래서 대조가 극단의 대조, 양쪽 반대의 대조인지 기존 거를 포함한 확대된 차이인지 요거를 구분해. 순에서 두 개밖에 없어. 극단적으로 공통 교집합이 없는 극단적인 대조인지 포함돼서 확대된 대조인지를 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죠. 모든 이 있으니까 이건 뭐야? 포함돼서 확대 들어가야 돼. 5원은 극단이에요. 수학 논리로 나중에 따져봐 너희들이. 5원은 극단으로 완전히 공통점 없는 대조가 가능하지만 모든으로 앞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포함한 확대 대조를 논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표현과 논리 구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예, 이렇게 하고 마무리.